안녕하세요. 밴쿠버 리얼터 리처드입니다. 오늘은 미국 금리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얼굴 잘 아시죠? 연준 의장 제롬 파월입니다. 올해는 이분 얼굴을 좀 덜 보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많이 봐야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너무 친숙해져서 마치 같은 동네 사는 성격 고약한 아저씨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난 2월 1일 수요일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상해서 4.75%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인상을 암시했는데요. 저는 얼마 전 제 인스타 피드에서 0.5% 빅스텝 인상을 예상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타겟 레이트인 2%대와는 아직 거리가 멀었고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하는 연준의 의지가 너무나 강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지난 1년 동안 7차례 이자율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아직도 6%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인플레이션 안정화라는 목표에만 집중했다면 이번에도 당연히 빅스텝을 밟아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또 한 번의 빅스텝이 몰고 올 후폭풍, 즉 아래 공포를 향한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는 연준의 고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공급 사이드에서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카드로 소비를 억제시키더라도 물가가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감원 뉴스가 나왔죠. 지난 1월 30일 컴퓨터월드 기사에 따르면 2022년에 기술 관련 회사에서 15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였고 2023년이 시작되고 3주 만에 4만 5천 명이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구글은 지난 1월 20일에 12,000명, 1월 18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0,000명, 그보다 앞선 1월 4일에는 아마존이 18,000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감원 움직임이 연준의 더 강력한 금리 인상 드라이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해보는 바입니다. 이번 0.25% 베이비 스텝 인상 배경에 대해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지난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물가 상승 속도를 낮추는데 진전이 있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2%대의 인플레이션 레이트 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연준도 인정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주식시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비록 베이비 스텝이었지만 금리 인상이 있었고 또 추가 인상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월 1일 뉴욕 증시는 상승장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CNN에서는 주식시장이 이자율 인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상승장으로 마감했다고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이후 2월 3일 금요일 발표된 고용 동향 영향으로 증시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강한 고용시장이 인플레이션 하락에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나쁜 영향으로 나타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차례 고강도 금리 인상의 결과가 집값 하락 등 실물경제의 일정 부분에서는 효과를 나타내었지만 여전히 물가는 6%대의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큰 저항 없이 고물가 시대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면 연준은 이제 어쩌면 고물가 시대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금리 정책을 펼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023년 세계 경제는 과연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저성장, 고물가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만 할지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코비드-19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등의 호재로 예상을 깨고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밴쿠버 리얼터 리처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